예,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희 교수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야 할 것만을 기억합니다. 바로 오늘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에 부산 앞바다에서 있었던 대한해협 승전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6.25로 인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북한 괴뢰정권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기리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반역을 저지른 자들을 희생자라고 둔갑시켜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선친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쩌면 6.25 또한 4.3 사태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1948년 4.3 사태 때에 저희 선친은 제주도 미 군사고문단의 통역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이전에 김일성이가 저지른 포악한 죄 중에 6.25 당시에 있었던 학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함흥의 학살입니다. 함흥에서만 무려 공식적인 통계에 12,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우물에 던져지고 동굴에 갇혀서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 선친이 그대로 함흥에 있었더라면 그 12,000명의 한 명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소련의 군정을 앞세워서 19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때의 토지개혁과 남녀평등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아닌 정부가 남녀평등법과 토지개혁을 했는데 그때의 모든 대지주들을 학살하고 땅을 몰수했던 것입니다. 그 몰수당할 직전에 죽음을 피해서 월남하신 분이 제 선친입니다. 그래서 공산도당들의 그 추격과 그것을 피해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도 또한 이 한반도 가장 악독한 남노당의 본거지에 가서 또 쫓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는 4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저는 생일이 10월 3일입니다. 개천절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도 기적이고 지금 이만큼의 번영을 누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저희 운명처럼 생각하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왜냐? 제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살기가 고달파서 친정에 있는 부산으로 와서 나를 지우기 위해서 부산에 왔는데 지우지를 못해서 제가 겨우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거쳐서 바로 이 옆에 저희들을 고안에 맡기고 혼자서 고생 끝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옆에
매립을 할 때에 그때 식당을 경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고난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아까 드렸던 말씀 두 가지인데 이것은 남로당 제주도당 지령서 분석입니다. 4.3 사태 이전에 남로당의 지령서가 내려갔는데 여기에는 남로당의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에는 분명히 조선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제 당시에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자들이 남로당의 군사부를 장악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 정당의 군사부가 있습니까? 정당의 군사부를 둔 것은 명백히 대한민국 정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고 전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이 반역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여순 반란 사태까지 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조금 아까 우리 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함한 적이 없던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폐기하려고 하는 배를 우리 국민들이 돈을 모금해서 겨우 15,000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 돈 25,000달러를 합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못 쓰는 배를 가져와서 정비를 해가지고 투입한 것이 바로 백두산호입니다. 이 백두산호가 대한민국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호가 언제 도착했느냐? 순항을 하고 1950년 6월 24일에 진해에 도착했어요. 한바퀴를 돌고. 만약에 서해에 가서 오지 않았더라면 부산은 점령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6월 25일 새벽에 명령을 받고 묵호로 가려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후에 겨우 3시쯤 돼가지고 가다가 무장군인 600명을 태운 북한 수송선을 발견하고 그래도 전투가 벌어지지 않다가 10시에 전투가 벌어져서 600톤이 되는 것이 1000톤이 되는 군함 수송선을 침몰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 군정이 지금처럼 1000명씩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45년부터 47년까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몇 명 했느냐?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8,000여 명의 여론조사 가운데 70%가 사회주의, 7%가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택한 사람들은 불과 14%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바로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백두산호가 무장군인을 태운 수송선을 침몰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인위로 다른 쪽에서 작전을 벌여서 인민군들을 속였습니다. 그때에 죽어간 학도병들의 의로운 죽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학도병들의 죽음을 기리는 기념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모르실 거예요. 부산의 초읍에 공원 뒷구석에 있습니다.
부산 대한해협 해전의 승전을 전승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중앙공원 kit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들은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반역을 희생으로, 또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승정한 이들은 외면당하고, 그리고 그 값진 희생들을 제대로 보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전포고할 이 자들이 미래를 위해서 앞서간 자들이라고 미화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 선친이 함흥분입니다. 함흥 밑에가 있기 때문에 흥남입니다. 흥남 출신 누군지 아시죠? 저 청와대에 있는 저 양반이 사실은 흥남 사람이에요. 저는 같은 본향이라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그 멍청한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감히 사과드립니다. 사과 안 받습니다. 제가 저는 사과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가서 아까 고영일 대표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언제 한 번도 159만 명의 희생자를 낸, 그것도 남한만 희생자입니다. 남북한을 합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겼겠습니까? 어느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까? 좌파들 뿐 아니라 보수 정권조차도 사과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자기 할배, 자기 아버지 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까지도 차 뒤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닙니다. 잊지 말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6.25 남침입니다. 6.25 남침을 잊지 말아야지. 어떻게 수학여행 가다가 희생당한, 그것도 희생 아니죠. 그거는 놀러 가다가 당한 해난 사고에 대해서 잊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대한민국에서 주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 이 말씀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6.25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 이런 자료들이 차고 넘치는데, 어제 제가 4.3 사태만 해도 35권의 책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이러는 게 모조리 왜곡된 것이 절반입니다. 반역이 충성이 되고 반역이 영웅이 되고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분을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최영석 예비역 대령입니다. 최영석 예비역 대령은 백두산호의 갑판장이었습니다. 갑판장으로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그 아들이 감사원장, 바로 지금 감사원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값진 노력과 그러한 충정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무명용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려져야 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지금 김원웅이라고 독립유공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김희선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군을 탄압하고 수사하던 그러한 일제의 앞잡이였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독립유공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되돌려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가 목이 터져도록 외쳐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살립시다.